이수신 장군님의 결기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제 안민석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강함이 필요한 이 순간에 생각나는 후보, 민주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에 이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공식적인 출마 선언 마치고 의원님들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네. 어제 김동연 후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김동연 후보님을 만났습니다. 두 가지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이기든 진흥 쪽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룰을 바꾸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 전에는 룰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MBN 손한백 기자입니다. 관련한 질문인데요. 김동연 후보께서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권리당원 지금 50%룰 이게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좀 얘기를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얘기를 나눠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룰은 후보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후보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룰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MBC 김재경입니다. 있으면 유승민,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승민 형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건데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은 낙동강 오리알이셨는데 이거 한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상대하겠다고 하셨고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 출마 필요성 얘기하시는데 사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이 두 얘기가 좀 거의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가지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대선 끝나고 택시를 몰면서 제가 경기도 곳곳을 좀 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상당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기도를 꼭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전시와 같은 아주 비상한 시국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아주 결기 있고 강단 있는 그러한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은 우리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박홍건 원내대표를 선출한 그러한 또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윤석열의 폭주에 맞추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여전히 저는 저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상대는 가장 분명한 상대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저는 보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종의 언론사에서 어쨌든 일시끼리 선두를 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내 경선에서 출마 자신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어떤 정책을 좀 이어나가고 어떤 정책을 보완하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경선에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착한 선비형의 그런 후보를 원하실까, 아니면 이수신 같은 강단 있고 결기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까. 경기도민들의 말씀은 결기 있고 강단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그 이야기에 이의를 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한 선비형의 리더일지 아니면은 강단 있고 결기 있는 리더일지 그것을 아마 보고서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갈증에 맞는 그런 후보를 선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제가 결기 있고 강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원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맞섰던 그런 강한 이미지의 안민석,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않고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 안민석의 이미지를 국민들이나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기억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뿐만 아니라 뭐 조정식 의원이나 김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의 그 인연 같은 걸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후보와 통화하시거나 연락을 취하셨습니까? 뭐 후보와는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후보와의 그 개인적인 친분은 여기 계신 정성호 의원님만큼 30년 이상 되신 분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15년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요. 개인적인 친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안민석은 우연히도 운명적으로 13살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기질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재명, 안민석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득권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맞서온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안민석은 한다면 하는 그런 또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 면에서 저는 이재명과 참 많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이재명다운 그러한 후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드리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해서. 네. 자, 잘 부탁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